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 국가고시 2교시 심호흡계 중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6대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두근거림, 실신, 부종, 피로감이 있습니다. 우렬성 심장 질환은 들어오고 나가는 혈액량이 불균형하여 혈액이 고여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동맥 경화 등으로 심장 동맥이 막혀 필요한 양만큼의 혈류량을 공급받지 못하여 심장근에 대사산물이 쌓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죽상 동맥 경화증은 동맥벽 외상에 의해 혈관 내경이 줄어들고 딱딱해지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돌연사 등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심장근 허혈 현상이 일시적으로 가슴 통증에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안정협심증은 잠깐 발생하는 것을, 불안정협심증은 휴식, 저강도 신체 활동에서도 통증이 15분 이상 자주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근경색은 심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돌연사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나타난 후 1시간 내로 사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저혈압을 가볍게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림프 부종의 4단계도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가볍게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기타 심장 질환으로는 부정맥은 심장 속도나 리듬 장애로 굴심방 결저에서 전기 신호 이상을 말하고, 가슴막 삼출은 심장막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심장을 압박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운동 부하 검사는 운동을 하면서 심호흡기 혈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혈액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검사하는 운동 부하 검사는 보통 트레드밀이나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운동 부하 검사의 대상이나 적응증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검사 프로토콜로는 최대 부하 검사와 최대하 부하 검사가 있는데, 최대 부하 검사는 종료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최대 심박수에 도달할 때 종료해야 합니다. 최대하 부하 검사는 예정된 종료 시점에서 검사를 중지합니다. 절대적 금기증은 급성심근경색증, 고위험 불안전한 협심증, 증상성 중증 대동맥 협착, 조절되지 않는 증상성 심장 기능 상실, 급성 폐색정증이나 폐경색, 급성 심근염이나 신남염, 급성 대동맥 박리가 있습니다. 절대적 종료 기준으로는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이 1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 감소하면서 다른 허혈성 증상이 동반할 때, 중등도 심한 협심증, 신경계 증상 증가, 관류 부족 증상, 피검자의 중지 요구, 지속적인 심실 빠른 맥, 진단점 큐파 없이 ST 분절이 상승할 때입니다. 세 번째,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버거 질환은 폐쇄성 혈전 혈관염, 염증성 질환입니다. 금연 시 증상이 호전되고 흡연을 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혈관의 경련성 질환입니다. 추위에 노출되거나 진동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는데, 소동맥, 세동맥이 심하게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사지 피부가 창백해지고 따뜻해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중재로는 미온에서 대조욕, 결합 조직 마사지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호흡 패턴입니다. 체인스토크 호흡은 과호흡, 무호흡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만성 폐쇄성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날숨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폐활량 검사입니다. 폐쇄성 폐질환은 노력성 폐활량분에 1초간 불어낼 수 있는 공기량이 70% 미만일 때, 그리고 1초간 불어낼 수 있는 공기량이 80% 이하일 때입니다. 제한성 폐질환은 노력성 폐활량분에 1초간 불어낼 수 있는 공기량이 70% 이상일 때, 그리고 노력성 폐활량이 80% 미만일 때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1년 중 3개월 이상 2년 동안 연속해서 가래, 기침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푸른 훈제 청어 증후군이라고 불리며, 술잔 세포가 과다 증식되고 호흡 보조근이 과다 사용됩니다. 폐공기증은 허파과리가 파괴되어 허파과리가 과팽장된 상태를 말하는 질환으로 호흡이 짧아지고 만성기침을 하게 되고, 호흡 시 가스 교환이 감소되어 분홍색 봉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천식은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으로 쌕쌕거리는 기침이 발생됩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감염에 의해 기관지 벽, 근육과 탄력 성분이 파괴되어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팽창된 변형 상태를 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곤봉형 손가락, 객담, 객혈, 기침 등을 동반합니다.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으로는 호기 예비 용적이 감소되고 장기 용적이 증가됩니다. 폐활량과 폐 용적이 감소되고, 중재로는 오므린 입술 호흡과 가로막 호흡, 양압 날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성 폐질환입니다.
사회질성 폐섬유증은 폐사회질에 생기는 질환으로 변성된 결합 조직 섬유가 증식됩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공기 매개 감염 질환으로 BCG 예방 접종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무기폐는 폐 일부가 팽창된 상태에서 유지되지 않고 부피가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폐렴은 폐 실질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폐색전증은 다리 깊은 위치의 정맥에서 생성된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혈관을 막는 상태입니다. 공기가슴증은 기흉이라고 불리는데 흉막 강내에 공기가 차게 되어 호흡이 곤란해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한성 폐질환 증상은 장기 용적은 정상이고 중재는 체위 배출법,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량 용적 곡선입니다. 좌측 그림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폐쇄성 폐질환은 정상 곡선보다 왼쪽으로 편이되고 하방으로 급격히 치우치게 됩니다. 제한성 폐질환은 전상 곡선보다 상하로 높고 좌우로 폭이 좁습니다. 아홉 번째, 산소 해리 곡선입니다. 산소 해리 곡선은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과 산소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산소 해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헤모글로빈에서 산소 결합이 깨지고 이산화탄소 결합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소 해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산소 분압이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고 pH가 낮아지고 온도나 해발 고도가 높아지거나 운동할 때입니다. 열 번째, 호흡 운동입니다. 가로막 호흡은 1의 호흡량을 증가시키고 가로막을 활성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므린 입술 호흡은 COPD 환자의 장기 용량을 감소시켜 호흡을 개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흡급 강화 훈련은 양압 날숨 호흡 운동으로 아카펠라, 플로터 등이 있습니다. 혀 인두 호흡법은 상위 목 척수 손상 환자의 응급 상황에 사용됩니다. 폐분절 호흡법은 국소 폐 팽창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상 심호흡계 중디였습니다. 다음은 진단평가로 찾아뵙겠습니다.